저는 책 읽으면서 요새 군것질하는 거를 참 좋아하게 됐어요. 커피 한 잔도 좋고, 빵도 괜찮고, 달달한 초콜릿, 마카롱. 근데 오늘은 마카롱을 먹으면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달달한 거,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달다구리한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드디어 대망의 10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10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도 정말 대견하고 뿌듯하네요. 10번째 이야기 진행할게요. 10번째,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 이야기. 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이 쏟아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상추를 먹고 나서 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토끼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플롭시 버니 형제들은 상추만 먹고 나면 바로 쿨쿨 잠이 들곤 했답니다. 벤저민 버니는 어른이 되자 사촌 플롭시와 결혼을 하여 아기 토끼들을 아주 많이 낳았어요. 아기 토끼들은 못 말리는 개구쟁이들이었답니다. 아기 토끼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생각이 나지 않지만 흔히 플롭시 버니 형제들이라고 불리곤 했지요. 종종 먹을거리가 떨어지는 날이면 벤저민은 플롭시의 오빠인 피터 레빗의 텃밭에 가서 양배추를 얻어오곤 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피터 레빗도 더 이상 나눠줄 양배추가 없었답니다. 그런 날이면 플롭시 버니 형제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 밖에 도랑에 쌓인 쓰레기 더미로 달려갔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네 쓰레기 더미에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잼 항아리라든지 종이봉투 또는 풀 깎는 기계로 깎아낸 기름맛 나는 잔디 더미, 그리고 썩은 애호박과 낡은 장아 한두 짝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쎄 그날따라 운이 좋게도 쓰레기 더미 속에 커다란 상추들이 버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상추가 너무 자라고 꽃이 피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플롭시 버니 형제들은 정신없이 상추를 갉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서서히 하나둘씩 잠에 취해 잔디 더미 위에 드러눕기 시작했답니다. 벤저민은 아기 토끼들처럼 바로 잠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벤저민은 얼굴에 파리가 앉지 않도록 종이봉투를 뒤집어 쓰고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귀여운 플롭시 버니 형제들은 따사로운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겼어요. 저 멀리 정원 잔디밭에서는 풀 깎는 기계의 달달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왕파리 한 마리가 정원 돌담 근처를 윙윙대며 날아다녔고 자그마한 늙은 생쥐 한 마리는 잼 항아리 안에서 쓰레기를 골라내고 있었지요. 기다란 꼬리를 가진 이 붉은 생쥐의 이름은 토머시나가 티틀마우스랍니다. 토머시나가 바스락거리며 종이봉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람에 벤저민 버니가 단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생쥐는 거듭해서 사과의 말을 내뱉고는 자기가 피터 레빗과 아는 사이라고 말했답니다. 벤저민과 생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돌담 바로 밑에서 그들의 머리 위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맥그레거 아저씨가 나타나서는 잠자고 있는 플롭시 버니 형제들 위로 잔디를 잔뜩 쏟아내버렸답니다.
벤저민은 종이봉투 안으로 다시 쏙 들어갔고 생지도 잼 항아리 속으로 숨었답니다. 아기 토끼들은 쏟아지는 잔디 아래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상추를 너무 많이 먹어서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없었죠. 꿈속에서는 엄마 토끼 플롭시가 푹신한 지푸라기 침대 위에서 아기 토끼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답니다. 잔디를 쏟아부은 뒤 아래를 내려다본 맥그레거 아저씨는 잔디 더미 사이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여러 개의 갈색길을 발견했어요. 아저씨는 한참 동안이나 그것들을 바라보고 서 있었답니다. 그 순간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아기 토끼의 귀에 앉는 바람에 귀가 꿈틀거렸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도랑으로 내려가 쓰레기 더미로 올라갔답니다. 그러고는 아기 토끼들을 자루에 담으며 말했어요. 토실토실한 토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나? 플롭시 버니 형제들의 꿈속에서는 엄마 토끼가 아기 토끼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아기 토끼들은 잠결에 뒤척였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답니다. 맥그레거 아저씨는 자루를 끈으로 동여맨 후 돌담 위에 올려두고는 잔디 깎는 기계를 갖다 놓으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가 들어간 사이 집에 남아있던 엄마 토끼 플롭시는 들판을 가로질러 도랑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엄마 토끼는 돌담 위에 놓인 자루를 이상하게 여기며 남편과 아기들이 다들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답니다. 바로 그때 잼 항아리에서 나온 생지와 종이봉투를 벗고 나온 벤저민이 플롭시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슬픔에 빠진 벤저민과 플롭시는 끈을 풀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하지만 꽤 많은 티틀 마우스가 자루 밑 부분을 이빨로 갉아 구멍을 냈답니다. 플롭시와 벤저민이 아기 토끼들을 자루에서 잡아 꺼내자 생지는 아기 토끼들을 마구 꼬집어 깨웠어요. 그리고 엄마 토끼와 아빠 토끼는 빈 자루에 썩은 애호박 3개와 까맣게 그을린 장작, 그리고 썩은 순무 2개를 허겁지겁 채워 넣었지요. 그러고는 모두들 덤불 아래에 숨어서 맥그레거 아저씨를 지켜봤어요. 다시 돌아온 맥그레거 아저씨는 자루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루가 꽤 무거웠는지 몸을 한쪽으로 갸우뚱 기울인 채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그 뒤로는 플롭시 버니 형제들이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토끼들은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엿보기 위해 창문 위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맥그레거 아저씨는 돌바닥 위에 자루를 아무렇게나 휙 던져 놓았어요. 만약 플롭시 버니 형제들이 그 자루 안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저씨가 의자를 돌바닥 위로 드르르 끌어와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신이 나서 깨끌대며 말했답니다. 토실토실한 토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나?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토끼들이 또 뭘 먹어치웠어요? 맥그레거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맥그레거 아저씨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말했습니다. 토실토실한 토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나? 하나, 둘, 셋.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해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루 속에 말이야. 토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가 있다고. 맥그레거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막내 플롭시 버니가 창문 틀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맥그레거 부인은 자루를 들고 손으로 만져봤어요. 분명히 6마리인 것 같긴 했지만 아주 딱딱하고 모양이 각각 다른 것을 보아 아주 늙은 토끼들 같았답니다. 먹을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내 낡은 망토의 안감으로 쓰기에는 딱 알맞겠어요. 망토의 안감이라고? 차라리 팔아서 담배나 사겠소. 맥그레거 아저씨가 화가 나서 소리쳤답니다. 담배라니요. 내가 반드시 토끼털을 벗겨내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말겠어요. 맥그레거 부인은 자루의 끈을 풀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손에 채소가 만져지자 부인은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맥그레거 부인은 남편이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맥그레거 아저씨도 벌컥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썩은 애호박 하나가 부엌 창문을 향해 날아와서는 막내의 플로시 버니를 맞추고 말았답니다. 아기 토끼는 어찌나 아픈지 눈물이 찔끔 났어요. 벤저민과 플롭시는 아기 토끼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결국 맥그레거 아저씨는 담배를 살 수 없었고 맥그레거 부인도 토끼털 망토를 만들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성탄절 날 토머시나 티틀마우스는 부드럽고 따뜻한 토끼털 선물을 하나는 받았어요. 덕분에 티틀마우스는 토끼털 망토와 털모자 그리고 토시와 따뜻한 벙어리 장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